다양한 분야의 과학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양회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들어볼까요? 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면서 사실 이 중환자 병상 부족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예.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중환자 치료가 가능하면서도 5일이면 어디든 설치할 수 있는 이동형 음압병동을 개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 병상 문제가 심각한 상황의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네. 자, 취재 이야기 들어보기 전에 먼저 관련 리포트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네. 비닐하우스처럼 생긴 커다란 병동이 병원 주차장에 설치됐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이동형 음압병동입니다. 농구장 크기의 병동 안에 중환자용 의료공간과 음압병실 4개, 간호공간과 보관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환자의 시료 채취는 물론 인공호흡기까지 설치돼 위중증 환자 치료도 가능합니다. 이곳에서는 기존 무전기를 사용한 의사소통 방식에서 벗어나 모니터 화면을 통해 간단한 의료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신속한 의사 전달로 빠른 대응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건물 안에 있는 음압병동과 비교해 기능은 전혀 손색이 없지만 설치는 5일이면 충분합니다. 병원 주차장이나 공터, 체육관 등 어디나 설치가 가능하고 장비 보관과 이동도 쉽습니다. 음압 프레임, 그다음에 패널, 그다음에 텐트들을 이렇게 현장에서 즉시 조립을 하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조립을 할 수 있고요. 에어 텐트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항공으로 운송이 가능하면 좀 크지만 항공 화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공으로 수출할 수가 있고요. 이동형 음압병상에는 병상 양방향에서 압력을 조절해 병실 바이러스의 외부 유출을 막는 신기술이 적용됐습니다. 당장 코로나19 중환자 치료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동형 조립형 병동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중환자 치료가 가능한 의료 인프라가 모두 다 병원의 바로 옆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중증 병상이 부족한 상황에서 빠른 속도로 병상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연구팀은 개발된 이동형 음압 병상에서 코로나19 환자 치료 과정을 점검한 뒤 본격적인 상용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양회영입니다. 네, 리포트 보고 왔는데 직접 다녀오셨군요. 네. 자, 기존에 보던 조립식 병동과는 외관부터가 다른 모습인데 네. 원래 기존에는 그 컨테이너 박스 같이 생겼었잖아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음압 병실을 병원 외부에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참 특별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이 이동형 음압 병동은요, 이 카스트 연구진들이 독자 개발한 음압 프레임의 핵심인데요. 이 음압 프레임 하나만으로도 양쪽에 있는 두 공간의 압력을 개별적으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가지고도 여러 개의 전실 또 병실 사이에 어떤 그 음압을 단계별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막아내는 겁니다. 예. 네, 또 출입문과 함께 구성된 음압 프레임 덕분에 병실 안에 커다란 음압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병실 안을 넓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지녔습니다. 이 프레임에는 디스플레이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각 병동 공간마다 압력과 온습도 표시가 물론 돼 있고요. 또 간단한 의료 메시지 전송도 가능해서 의료진들이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 이 디스플레이는 병실 안쪽에서도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병실 안쪽에서는 환자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격리된 환자가 자신의 복약 스케줄을 확인하거나 또 운동이나 식단 관리 등 운동 관련한 간단한 정보도 얻을 수 있도록 좀 해놨습니다. 예. 근데 또 이 눈에 띄는 부분이 연구진들이 이제 단순하게 병실을 기능적으로만 설계한 게 아닌 부분인데요. 이 앞으로 좀 보실 것은요. 모듈의 구조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연결바가 있습니다. 지금 예. 보시는 화면에 있는데 이 지지하는 뼈대 역할을 하는 단순한 구조물에다가 연구진이 위아래로 간접등을 달았습니다. 예. 위쪽에는 청색등, 또 아래쪽에는 황색등을 달았는데요. 이게 생체 리듬에 따라서 아침에는 청색등, 저녁에는 황색등을 켜면 눈의 피로가 좀 줄어들고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고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격리된 환자의 심리 상태까지 고려해서 디자인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도 집안의 분위기를 좀 바꿀 때 간접등 많이 달잖아요. 네. 단순히 신기술 적용뿐만이 아니라 환자의 정서까지 신경 썼다는 점이 참 인상적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에 개발한 음압 병동은 위중증 환자까지 치료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죠. 네, 맞습니다. 이 개발한 음압 병동은 이 음압 프레임과 함께 기능 패널, 에어 텐트 이런 식으로 세 가지로 크게 구성이 돼 있는데요. 예.
이 중에 이 기능 패널이 중증 환자 치료의 기능을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뭐 일반적으로 벽이나 유리창, 뭐 세면대 패널 등도 기능 패널에 포함이 되지만 우리가 주목할 거는 의료 설비 패널과 글로브 앤 패스 패널인데요. 예. 우선 의료 설비 패널을 먼저 살펴보면요. 이 산소나 가스 공급기, 또 흡입기, 생체 신호 모니터 등 실제 우리 병실에 이 머리맡에 설치되어 있는 의료 설비가 그대로 설치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 덕분에 환자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더라도 이동형 병동 안에서 중환자 치료가 가능한 거고요. 예. 또 특별한 점이 글로브 앤 패스 패널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식사를 건네주거나 생필품을 건네줄 때도 사실 의료진들이 구호복을 다 입어야 되는데 이번에 만든 저 패스박스, 지금 보시는 박스인데 저 패스박스를 이용하면 간단한 물품들을 전달할 수 있고요. 또 의료 행위들도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의료진들은 아무래도 이 개인 보호 장구를 완전히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도 확진자에게 다양한 서비스,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을 한다고 했고요. 의료진의 체력적인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가장 독특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럼 기능 패널과 관련해서 연구 개발자의 설명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기능 패널이라는 요소는 그 단순 벽체이기도 하고 혹은 그 환자들이 있는 공간에 뭐 물건을 전달하는 패스박스나 아니면 글로브 박스 같은 것들을 설치해서 쓰기도 하고 혹은 환자들에게 필요한 산소, 뭐 압축 공기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의료 설비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택적으로 만들어서 설치를 하면은 중증 환자들 대응하기에도 가장 효과적인 공간이 되고요. 자, 앞서 리포트를 보니까 이동형 음압병동의 또 다른 장점이 바로 5일이면 어디에나 설치할 수 있다. 이런 간편함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요즘처럼 중증 환자의 그 병상 문제가 시급할 때 적절한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연구진은 이 이동형 음압 병동을 만들 때 외관이 되는 이 세 가지 어떤 기본 틀을요, 기본 모듈로 구성을 하고 각각의 어떤 연결 부분을 규격화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예. 이 덕분에 설치 장소나 어떤 장소에 따라서 원하는 모양과 원하는 모듈 확장이 가능한 건데요. 필요에 따라서 모듈을 조합하거나 설치하는 위치에 따라서도 다르게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음압 병실과 선별 진료소를 같이 합칠 수도 있고 음압 병실과 중환자 치료 공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 에어 텐트 구조기 때문에 보관을 할 때 공기를 빼게 되면 부피와 크기가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네. 그래서 감염병 사태가 만약에 다 종식이 되고 난 이후라면 창고에 또 보관을 해놓을 수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 빠르게 펼쳐서 설치하고 도입할 수 있는 장점을 지녔습니다. 뭐 설치 역시 당연히 간단한데요. 이 병동과 같은 하드웨어적인 공간을 세우는 데는 사실 뭐 하루 정도면 된다고 하고요. 관련 의료 설비, 배관 연결, 뭐 전선 연결 이런 것들까지 포함하면 5일이면 병동을 전체로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구축 비용 역시 기존보다 한 80% 가까이 절감할 수 있다고 연구진은 설명했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말씀 들어보니까 그 장점이 정말 많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 이 개발한 병동이 현재 병원 현장에 설치가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의료진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뭐 의료진들의 반응은 전반적으로 잘 만들어졌다 이렇게 반응을 하고 뭐 이용하기도 편리하다 이렇게 반응을 했는데요. 연구진들은 이 카이스트 연구진들은요 개발 과정 초기부터 의료진들과의 협업을 했습니다. 이동형 음악 병동을 만들 때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질문을 하고 그런 요구 사항들을 파악해서 이 단계 설계에 집어넣었는데요. 예. 그래서 이 단계적인 전시를 설계한 것은 물론이고 간호 공간, 의료 장비 보관실 등 이 기타 공간까지 이 음압 병동 안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또 현장 의료진들은 이동형 병동이지만 병원 내 시설처럼 감염 위험이 크지 않다. 그 점을 굉장히 만족했는데요. 시범 운용 중인 이 의료진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야외에 설치되어 있지만 혹한기나 혹서기와 같은 기후 여건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도 병동을 거주성을 확보했다는 부분들은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모두 다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드웨어적으로 음압 환경과 관련된 기술적인 요소가 상당히 잘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를 할 수 있고 간호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것들이 의료진한테는 심리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감염병에 걸릴 확률을 줄여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장 유효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만족도가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는데 네. 자, 지금은 시범 운용 중이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 상용화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네, 우선 뭐 연구진은 지금 설치한 곳이 이제 한국원자력의학원인데 여기에 설치한 병동을 오는 15일까지 시범 운영하겠다고 먼저 밝혔고요.
환자의 최초 입원 순간부터 완치해서 퇴원까지의 과정을 무리 없이 또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단계별로 안전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또 보안 사안들이 만약에 나오면 이것을 다 적용을 한 뒤에 상용화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밝혔는데요. 정확한 상용화 시기까지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할 수는 없었지만 병실 모듈 제작이 최소 2주 정도 걸리고 또 그래서 주문해서 제작, 현장 이송, 또 현장 설치까지 한 3, 4주 정도면 다 이제 최대한 다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빠르면 3월 이후부터는 상용화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동형 음압 병동은 부피를 작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항공 운송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국내는 물론이고 병동이 부족한 해외에도 수출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예. 아마도 병상 부족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닐 텐데요. 우리나라 현장뿐만 아니라 해외 곳곳에서도 우리가 개발한 이동형 음압 병동이 설치돼서 잘 이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양효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